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그 순간 84세 김영순 할머니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세월은 너무나 길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벌써 손자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저녁 식탁이 아른거렸습니다. 기대와 벅참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조차 막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들의 눈빛 한켠에서 스치듯 지나간 냉랭한 기운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 영수는 혼자서 낡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며느리 미정과 작은 며느리 선아가 함께 찾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큰 며느리 미정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딘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지의 상태, 바닥의 낡음, 가구의 배치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이긴 해. 그래도 살던 집이라 익숙하지. 영순의 대답에 작은 며느리 선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모실 준비를 다 해뒀거든요. 모실 준비라니 영순의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건가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미정이 작은 수첩을 꺼내며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엌의 크기, 화장실의 위치, 방의 개수까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네요. 그렇긴 해. 방도 3개나 되고 이사 갈 때 가져가실 물건들도 미리 정리해야겠어요. 선아가 옷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사라니 정말 함께 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구나. 언제 이사 가는 건가요? 곧요. 준비만 끝나면 바로 모셔갈 수 있어요. 며느리들의 말에 영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외로운 생활을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냉장고 앞에서 선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론 저희가 식사 챙겨드릴게요. 혼자 요리하시느라 힘드셨죠? 고마워라. 나이 드니까 장보기도 힘들고 혼자 밥 해먹기도 쓸쓸하더라.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수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진들도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 물건은 다 챙겨드릴게요. 미정의 대답에 영수는 안도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봐 걱정했었거든요. 며느리들이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함께 살자고 제안하다니. 그런데 왜일까요? 기쁜 마음과 함께 묘한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자고 하는데 무슨 나쁜 속셈이 있겠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외롭지 않겠구나. 영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들의 방문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미정은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옷장은 너무 크네요. 새로 가실 곳에는 이런 큰 가구는 필요 없을 거예요. 미정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새 집에는 이미 가구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써온 가구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선아가 옷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도 너무 많으시네요. 이제는 집에서만 지내실 테니까 편한 옷 몇 벌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만 지낸다고요? 영순의 물음에 선아는 당황한 듯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저희랑 같이 나들이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숨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미정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를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해야 해요. 은행에도 같이 가야 하고요. 은행에는 왜 가야 하나요? 통장 정리랑 주소 변경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제 새 주소로 바뀌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까지 가서 주소를 바꾼다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은행에서 미정은 영순의 통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생활비 같은 것들을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일들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영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며느리의 배려심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돈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동네 친구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 이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게 됐어. 정말? 그것 참 좋겠구나. 혼자 지내기 외로웠을 텐데. 응, 나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 있다니까 설레. 순덕의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외로운 노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선아가 영순의 약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약들 리스트 좀 적어주세요. 새로 가실 곳에서도 계속 드셔야 하니까요. 새로 가실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 아닌가? 선아는 또다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만의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편히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영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같이 산다면서 왜 자꾸 따로 지낸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미정과 선아가 현관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말해야겠어.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 맞아.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계속 이러면 들킬 것 같아. 영수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자식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과 선아가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왔어요. 영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했습니다. 이게 뭔 서류인가요? 이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예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영수는 첫 번째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온통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계약, 보증금, 월 이용료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어머니, 그냥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새로운 거주지에서 생활하시기 위한 계약서예요. 선아가 연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밑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준다는데 굳이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이사 서류가 맞죠? 물론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쁠 리가 있겠어요. 미정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영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순. 평생 써온 이름이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자 며느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언제 이사 가는 건지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준비는 많이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영수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군요. 며느리들이 돌아간 후 영수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며온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을 넣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많이 챙기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꼭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살게 됐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영정사진에 말을 걸며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리고 오늘 서명한 그 서류는 정말 단순한 이사 계약서일까요? 영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서명한 것이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른 아침 미정이 차를 몰고 영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어젯밤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가까운 곳이니까 금방 도착할 거예요. 차에 오르며 영수는 뒤돌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 호박덩굴, 작은 텃밭, 남편이 심어둔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떠나기 아쉽네요. 어머니,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추억 만드실 거예요. 차가 출발하자 영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길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손자와 함께 운동하는 할아버지, 마트 앞에서 장을 보는 부부, 아침 산책을 하는 가족들. 영수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외로운 생활을 끝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점점 낯선 풍경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어머니,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준비했거든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나무들과 전원 풍경이 늘어났습니다. 공기 좋은 곳이라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너무 외진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들과 함께 산다면서 왜 이렇게 외곽으로 가는 걸까요? 미정아, 정말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집 맞지?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백미러로 영순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곳이에요.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곳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차는 계속해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산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건물들도 일반 주택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용도의 건물 같았습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도착했습니다. 미정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정원도 잘 꾸며져 있고 현관도 집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 여기가 우리 새 집인가?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늑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영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문 옆에 걸린 간판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영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판의 글씨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합가가 아니라 요양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이 영순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셔요.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무슨 소용이야.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는 거잖아. 영순은 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곳이 훨씬 좋아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실 수도 있어요. 그럼 합가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나를 속인 거야? 영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요양원 직원 한 명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영순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직원의 친근한 말투에도 영순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겠어.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야. 영순이 차 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선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선아도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두 며느리가 영순을 좌우에서 부축했습니다. 영순은 저항했지만 나이 든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 왜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미정의 말에 영순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 내가 언제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했어?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선아의 말에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를 집에서 돌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요양원에 버려야 하는데? 요양원 로비에 들어선 영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집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였고 간병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활할 방이에요. 직원이 안내한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지 않을 거야. 집에 데려다 줘. 영순의 간절한 부탁에도 며느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서류도 다 작성하셨고 계약금도 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미정의 차가운 말에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어제 서명했던 그 서류가 바로 이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한 거구나. 합가도 거짓말이고 함께 살자는 것도 거짓말이고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요. 선아의 변명 같은 말에 영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영수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며느리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순에게도 숨겨둔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들이 영순을 방에 두고 복도로 나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은 문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어머니도 여기 계시게 됐고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선아의 물음에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재산 관리가 힘드실 테니까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지.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학가라고 속인 것도 모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떻게 해? 그건 벌써 챙겨뒀어. 어머니가 은행 갔을 때 인감도 새로 만들어뒀고 며느리들의 치밀한 계획에 영수는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적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 영순이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재산 이야기 말이야. 결국 그게 목적이었구나. 영순의 차분한 목소리에 며느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지켜준다고? 그럼 내 허락을 받았어야지. 왜 몰래 계획을 세운 거야? 선아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사기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사기꾼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너희들이었어. 영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그러세요? 미정이 억지로 화를 내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나 몰래 통장이랑 도장을 챙겼어? 왜 나 몰래 인감을 만들었어? 영순의 추궁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나를 여기 버리고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 맞지? 오랜 침묵 끝에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혼자서 그 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애들 교육비, 집 대출 이자, 생활비까지.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재산으로 저희 생활을 좀 도와주시는 게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것이 될 텐데. 영수는 며느리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돈 걱정도 없고 병원비도 저희가 다 낼 텐데 뭐가 불만이에요? 선아의 말에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만이라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들이 호의호식하는 게 불만이 아니겠어?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며느리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며느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과연 영수는 무슨 계획을 세워두었을까요? 며느리들이 영순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들은 그 봉투를 처음 보는 듯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탐내는 내 재산에 관한 서류야. 영순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자 며느리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류 제목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서. 신탁이요? 선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넘겼어. 아름다운 실버타운 신탁 계좌로 말이야.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한 달 전쯤. 너희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지. 영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너희들이 내 통장을 정리한다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그리고 집을 유심히 보고 다닐 때도 나이 든 사람이라고 바보는 아니거든. 미정이 급하게 서류를 뺏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서류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유효한 거예요? 물론이지. 변호사 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처리했거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관리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신탁에서 정한 대로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며느리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신탁 조건에 보면 나를 끝까지 성실하게 모신 자녀에게만 일부를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이미 다 기록해뒀거든. 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들의 행동을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였습니다. 이건 뭐야?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계획한 모든 일들의 기록이야.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적어뒀어. 며느리들은 그 일지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대화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너희들을 믿고 싶었어. 그런데 행동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록을 시작한 거야. 미정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저희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심한 게 아니라 확인한 거지. 그리고 내 추측이 맞았네. 영순의 차분한 말에 며느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선아의 절망적인 물음에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 가져가. 대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야. 영수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실버타운에 연락해서 입주 준비하라고 할 거야. 거기서는 나를 손님으로 대우해 주거든. 며느리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순을 만만하게 본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순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영수님, 오늘 원예 수업 참여하실 거죠? 직원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는 영순을 할머니나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에 님을 붙여 불러주었습니다. 네, 참여할게요. 영수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요양원에서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원예 수업에서 영수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꽃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순 씨는 정말 용기가 있으시네요.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다니. 옆자리의 정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실버타운 친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속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미리 신탁 계약을 생각하셨어요? 사실 우연이었어요. 은행에서 며느리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때 신탁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영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노인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가족들 때문에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정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그런데 아드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큰아들은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며느리들이 주도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순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영수는 식당에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항상 즐거운 대화가 함께 했습니다. 영수님, 오늘 오후에 북클럽 모임 있는데 참여하실래요? 다른 입주민이 제안했습니다. 북클럽이요? 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에요. 이번 달은 감동적인 소설을 읽고 있어요. 영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활동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산책로가 보였고 몇몇 입주민들이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모셔올 수는 없을까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행복해. 하지만 어머니, 재훈아, 나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찾았어.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가족 같아. 영순의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나는 이제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컸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재산을 노렸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가족으로서의 신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영수는 창밖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이게 됐어. 나도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걱정하지 마. 영순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합가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합가 말입니다.